최근에 그 최태원 회장, SK 최태원 회장과 노세영 관장의 이혼 소송이 굉장히 떠들썩했잖아요. 네. 이혼 사유가 뭐 심각한 것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바람 아닐까요? 뭐 바람도 있지만 의외로 안녕하세요. 변호사가 겪은 놀랍고 충격적인 이야기 송변의 사건 수첩 진행을 맡은 이용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현상 대표 변호사 송준호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그동안 아름다운 분들과 함께 진행해 오셨는데 네. 오늘 이렇게 배 나온 아재와 함께 하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이례적인 촬영이라고 알고 있어서 괜찮습니다. 아, PD님이 그러셨나요? 네. 재수없군. 오늘 준비한 주제는 이혼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최근에 그 최태원 회장, SK 최태원 회장과 노세영 관장의 이혼 소송이 굉장히 떠들썩했잖아요. 네.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계세요? 뉴스를 접했습니다. 어떻게 접하셨어요? 뉴스에 어떤 게 나오던가요? 재산 분할과 네. 위자료 네, 그 두 가지 가장 궁금합니다. 맞아요. 사실은 돈 액수를 들으면 혹할 수밖에 없는 게 재산 분할액으로 인정된 금액이 무려 1조 3,808억입니다. 그리고 위자료로 인정된 금액이 20억이에요. 근데 사실 위자료 20억도 엄청 큰 돈이거든요. 그게 큰 돈인가요? 우리 저희 그 통상적으로 이혼 소송을 하면 위자료 아무리 많이 인정돼봐야 몇 천만 원이에요. 정말 아니, 정말 회장이 갖고 있는 재산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보통 사람이 사망을 하잖아요, 사고로. 네. 그러면 인정되는 위자료가 한 1억 5천 정도예요. 아, 1억 5천. 네. 죽은 사람한테 인정되는 위자료가 1억 5천이라고 해요. 근데 이혼했다고 위자료를 20억을 인정했다? 엄청 큰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이혼을 하면 위자료는 제 경험상으로는 뭐 상대방 배우자에게 위책 사유가 굉장히 중하다 싶을 때 한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아, 그 정도, 1억 그 정도 인정이 되고 보통은 2천에서 5천 사이 인정돼요. 아, 평균적으로는 네, 2천에서 보통은. 5천이다. 예, 보통은. 그럼 이혼은 할만하네요. 돈 있는 사람들은. 아니 내가 좀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이 사람이랑 살고 싶지 않다. 그러면 위자료 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만약에 이혼하고 싶으세요? 네. 근데 상대방은 이혼하기 싫어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재판상 이혼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재판상 이혼을 가더라도 무조건 이혼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유책 배우자가 책임 없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청구를 하는 경우에 받아들여 주지 않아요. 이거를 유식한 말로 유책주의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혼을 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두 가지 분류가 있어요. 하나는 파탄주의가 있고 파탄주의. 그렇죠. 하나는 유책주의가 있습니다. 음, 이게 뭐냐면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라고 하면 네. 이혼을 시키는 게 파탄주의예요. 근데 유책주의에서는 A가 바람을 피웠잖아요. 네. A가 B한테 이혼 청구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이혼 청구는 기각이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 과거의 어떤 관습이나 역사하고 연결되어 있는데요. 좀 아시잖아요, 옛날 사람들. 나이가 좀 드셨으니까. 이게 약간 과거에는 이제 보통 남성들이 일을 했고 그렇죠. 여성들은 집에서 뭐 살림을 했죠. 살림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성들은 경제적 능력이 보통 없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바깥 양반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그렇죠. 외부에서 활동을 하는 게 주로 남자였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남자들이 외도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외도를 하는 거를 이제 정당화하고 뭐 새로운 사람과 뭐 만나기 위해서 기존의 그 조광지처라고 해야 되겠죠. 네. 기존의 조광지처를 이혼시키고 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축출혼이라고 하는데 축출이혼이라고 하는데 축출이혼이라고 하는데 축출이혼. 예. 일방 당사자를 조광지처를 그런 식으로 축출하는 거예요. 그거는 헌신짝 버리지. 그렇지, 그렇지. 그거를 법에서 보호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쵸. 보호를 해줘야죠. 그래서 유책주의를 선택한 거였어요. 네. 그래서 바뀌고자 하는 시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결국에 이걸 바꾸는 건 대법원이에요. 네. 이혼에 대해서 파탄주의나 유책주의를 선택을 하는 거는 대법원의 결정이니까요.
그래서 그동안 몇 번의 시도가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유책주의를 선택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급심 판례에서는 그냥 제 경험상으로는 실질적으로 파탄주의를 따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판단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도 그래도 결국에는 아직은 유책주의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했던 사례들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무조건 이혼할 수 있어요 라는 것보다는 정말 유책 배우자는 이혼하기는 힘든 게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급심에서 일정 부분 파탄주의로 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제가 말을 꺼낸 이유는 명백한 유책, 네. 심한 유책 사유가 없을 때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파탄주의 쪽으로 가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해석도 가능한 거고요. 만약에 노세훈 관장이 나는 이혼하지 않겠어 라고 했으면 네. 사실 이혼이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 그런데 이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양 당사자 간의 합치가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재산 분할 네, 1조 3천억 천문학적인 숫자죠.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위자료 20억. 네. 이 정도면은 이 변호를 맡은 변호사들의 성공 보수는 어느 정도 기대하고 있을까요? 저도 가늠할 수는 없는데 이 정도로 금액이 크면은요. 나는 만약에 변호사님이 맡았으면 어느 정도 원하실까요? 통상적으로 원래는 그 소송을 통해서 얻는 이득가액의 퍼센트지로 성공 보수를 측정을 하는데 네. 1조 3천억이면 1%만 받아도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130억인가요? 130억, 예, 130억. 그러니까 이렇게는 안 했을 거예요. 노다지네. 아니요, 이렇게는 안 했을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경제적 이익가액의 퍼센티지로 받는 거지만 이렇게 금액이 큰 경우에는 그 상한선을 씌워요. 얼마까지. 리밋이 있다. 네, 리밋을 정할 수밖에 없죠. 그렇더라 하더라도 이 정도 소송이면 1심때에 비해서 1심때는 뭐 지금 2심때 인정받은 금액에 비하면 정말로 뭐 10분의 1, 1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1심때 인정 금액이. 네. 근데 지금 2심때 이렇게 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2심때 선임된 변호사님들은 1심때 변호사님들하고 다른 변호사들이에요. 그러면 정말로 성공보수를 받을 만한 일은 했다. 금액을 상한선을 씌우더라도 꽤 많은 금액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결과로 인해서 130. 노세훈 관장은 심지어 상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상고를 하지 않았다는 건 본인 자신은 2심 판결을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건 당연히 성공한 거죠. 네. 성공보수 말하는 게 아니라 1조 3천억 일시로 줘야 되냐고? 원래 일시로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자가 계속 붙어요. 한국도 이자가 있어요? 12%씩 붙어요. 아니, 사기? 아니 이자가 당연히 붙죠. 와, 이거 무슨 한 달에 1%씩 붙어요. 야, 그럼 빨리 줘야 되는 상황이네. 그치. 아무리 돈 많아도 그죠? 그렇죠. 근데 이제 보통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하죠. 내가 언제까지 줄게. 약간 이자는 이렇게만 나이스하게. 하자. 그렇게 하니까 정리를 하자면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은 유책주의를 선택을 하고 있다. 하급심 판례들을 보면 양 당사자들 사이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이혼을 인정을 하는 판례들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러한 이유는 큰 유책 사유가 아니고 양 당사자들 간에 혼인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았을 때였기 때문에 파탄주의처럼 보이는 판결이 나왔을 뿐이다. 아직도 큰 유책이 있는 배우자 그리고 이혼을 거부하고 있는 배우자가 그것이 진지한 의사라고 한다면 이혼을 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상황은 명확하게 인식하고 계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